15. 스페이스랜드에서 온 이방인에 대하여. 나는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연대로 1999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밤새 비가 후드득거리며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와 함께 앉아서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 새로운 세기, 새로운 밀레니엄의 전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4명의 내 아들과 2명의 부모 없는 손자들은 각기 자기들의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내 아내만이 내 곁에서 2번째 밀레니엄이 지나가고 3번째 밀레니엄이 도래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가장 어린 손자가 가끔 했던 몇 가지 말들에 대해 숙고하느라고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비범할 정도로 총명하고 완벽한 각도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어린 육각형이었습니다. 그의 삼촌과 나는 시각인식법을 실내를 들어가며 가르쳤습니다. 즉, 우리 몸의 중심을 잡고 우리 모습을 천천히 혹은 빠르게 돌려보면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녀석의 대답은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나는 보상으로 녀석에게 기하학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산수에 대해 약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각 변의 길이가 1인치인 정사각형 9개를 합쳐서 변의 길이가 3인치인 정사각형 하나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손자에게 정사각형 양측면의 인치수를 단순히 제곱함으로써 그 큰 정사각형 내부의 작은 정사각형 수, 즉 면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죠. 3제곱, 즉 9는 전체 길이가 3인치인 큰 정사각형의 면적을 나타낸단다. 내 어린 육각형 손자는 여기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더니 내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숫자는 3제곱까지도 가능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 생각에 3세제곱은 기하학에서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아. 최소한 기하학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단다. 왜냐하면 기하학은 오직 2차원만을 가지니까. 그리고 나는 녀석에게 한 점을 3인치만큼 움직여 3인치 길이의 선을 만들어 보이고 이것은 3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3인치의 선 하나를 평행하게 옆으로 3인치만큼 움직여서 각 변의 길이가 3인치인 정사각형을 만들어 보이고 이것이 3제곱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에 내 손자는 녀석의 이전 제안으로 돌아가서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만약 한 점을 3인치만큼 움직여서 3인치의 직선을 만들고 이것을 3으로 표시할 수 있죠. 또 3인치의 직선을 평행으로 움직여서 모든 변의 길이가 3인치인 정사각형을 만들고 이를 3제곱이라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각 변의 길이가 3인치인 정사각형을 그대로 평행하게 움직여 각각의 변이 3인치인 그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3세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침대로 가서 자. 나는 그의 말대꾸에 약간 기분이 상해서 말했습니다. 네가 조금만 덜 엉뚱하게 말한다면 좀 더 지각 있게 기억할 수 있을 게다. 그래서 손자는 나가버렸고 나는 내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1999년을 회고하면서 2000년의 가능성을 생각하려 힘써보았지만 똑똑한 내 어린 육각형이 제기했던 질문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30분짜리 모래시계에 이제 모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상에서 깨어나 나는 2번째 밀레니엄의 마지막 시간을 위해 그 모래시계를 북쪽으로 돌리면서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그 녀석은 바보야. 나는 그때 방에서 나를 오싹하게 할 정도로 차가운 입김을 내뿜는 어떤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애는 바보가 아니에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지금 손자를 망신 주면서 신의 규율을 어기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녀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존재를 느낄 수 있었고 차가운 속삭임이 다시 다가옴에 따라 오싹해졌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올 틈이 없는데 뭘 찾고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아서 소리쳤습니다. 그 녀석이 바보라고 했어. 3세제곱은 기하학에서 아무 의미도 없어. 바로 그때 대답이 똑똑하게 들렸습니다. 그 애는 바보가 아닙니다. 3세제곱은 분명히 기하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아내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나뿐 아니라 아내도 분명히 그 말을 들었고 우리는 둘 다 소리나는 쪽으로 튕겨나가듯 달려갔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모습이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놀랬던지. 처음 옆에서 언뜻 보았을 때는 여자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관찰해보니 양끝이 너무 급격하게 희미해져서 여성이라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나는 그를 동그라미라고 생각할 뻔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규칙적 도형이나 동그라미도 그런 방식으로 그 크기를 변화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아내는 이런 특성들을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냉철하거나 경험이 많은 건 아닙니다. 무분별한 질투심과 통상적인 성급함 때문에 아내는 어떤 여자가 작은 문틈으로 집에 들어왔다고 즉각 결론 내려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 들어왔죠? 아내가 소리 질렀습니다. 여보, 당신 분명히 우리 새 집에는 문틈이 없다고 확인했잖아요. 물론 없지. 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이 이방인이 여자라고 생각하지? 내가 시각인식법으로 보니까 아내가 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오, 난 당신의 시각인식법을 참을 수 없어요. 느끼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리고 직선을 만지는 것은 동그라미를 보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다. 이런 말 모르세요? 이 말은 플랫랜드의 좀 더 연약한 성인 여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속담 2가지입니다. 꼭 그래야 한다면 소개 좀 해달라고 해요. 아내를 화나게 할까봐 내가 말했습니다. 나름대로 가장 정중한 태도로 아내는 이방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인, 느껴도 될까요? 그리고 갑자기 아내가 움찔했습니다. 오, 여자가 아니야. 그리고 각도가 없어. 전혀 각의 흔적도 없는 동그라미예요. 제가 감히 완벽한 동그라미에게 이렇게 무리하게 굴다니.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플랫랜드의 그 누구보다도 완벽한 동그라미입니다.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내 안에 여러 동그라미를 담고 있는 동그라미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사모님, 저는 남편에게 전할 메시지를 가져왔습니다. 사모님 앞에서 전달하기 곤란한 것인데 괜찮으시면 잠시 저희가 자리를 옮겨서. 그러나 아내는 우리의 존엄하신 방문객이 그와 같은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내 자신이 아주 오랫동안 자리를 비켜주겠다는 걸 확실히 하고 방금 범했던 자신의 무례함에 대해 거듭거듭 사죄를 한 후에야 비로소 아파트로 물러났습니다. 나는 30분짜리 모래시계를 흘낏 보았습니다. 마지막 모래도 다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밀레니엄이 시작된 것입니다.